은닉이라고 하죠. 은닉. 남몰래 숨긴 돈. 은닉 자금이 있는 것 아니냐. 그게 범죄 자금 아니냐. 범죄로 얻은 수익 아니냐. 이 검찰의 의심입니다. 과연 이 숨긴 80억 뭘까요? 검찰이 아직 다 찾아내지 못한 돈이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정관계 로비 자금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2019, 2022년, 2020년간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473억 원 중에 80억 원 은폐 정황을 포착했다. 그런데 이 80억은 범죄 수익 260억과는 별개의 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힌트가 한번 나왔었는데 지난해 4월 기억하십니까?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범죄 관련성 자금으로 판단해서 경찰이 통보하고 경찰이 내살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과 연관이 된다라는 거죠. 따로 숨긴 돈이라는 겁니다. 따로 숨긴 돈. 지난해 1월 유동규에게 준 5억, 은폐한 80억 중 일부라고 판단. 대장동 사업 관련 정관계 로비 사용 의심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자, 이 돈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해서 이제는 막 헷갈릴 지경입니다. 이 80억이 별도의 돈이라는 거고, 그럼 범죄 수익 260억은 뭐고, 동결한 또 얼마예요? 800억. 800억은 네. 또 뭐고, 이거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결한 800억은 뭐 김만배, 남욱 씨 등이 이제 받아가지고 뭐 빌딩도 살려고 하고 뭐 이런저런 그런 재산들을 범죄 수익으로 봐가지고 일단은 추진 보전한 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0억은 최 부회장하고 그 다음에 이한성 대표가 받았다라고 한 수표나 뭐 또 받았다라고 한 그 돈이 260억이고 80억은 뭐냐면요. 일단은 이제 수익금이 배당되지 않았겠습니까? 천화동인에 1,208억이 그 수익금이 발생해서 상당 부분이 이제 됐는데 그 중에 473억을 김만배 씨가 대여를 받은 거예요. 천화동인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로부터 돈 자체는 천화동인은 화천대유 거고 화천대유 거는 김만배지만 천화동인과 화천대유와 김만배는 법적으로는 다 다른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김만배 씨가 473억 원을 천화동인으로부터 빌렸다. 이것도 조금 이상하죠. 아니 그냥 내가 다 수익 현실화시키면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빌렸는데 그 중에 473억 중에 80억을 최우양 씨한테 이걸 갖다가 빌려주거나 아니면 투자를 했거나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 80억 중에서 30억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게 이 80억이 2020년 2월하고 6월 달에 50억이 이제 날아갔단 말이에요. 이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1년 10월 달에 김만배 씨가 최우양 씨한테 30억을 갖다 다시 빌려줘요. 그런데 작년 10월이 어떤 때였냐면은 일단은 뭐 대선이 아주 이렇게 뭐 경선이나 이런 것들이 급박하게 진행됐던 그런 때였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작년 9월 31일 날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을 갖다 당합니다. 그래서 그날 뭐 핸드폰 던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리고 나서 10월 1일 날 유동규 씨가 구속이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김만배 씨는 언제 구속이 되냐면 작년 11월 4일 날 구속이 돼요. 그런데 급박하고 정신없는 그런 상황 와중에서 김만배 씨가 30억이라고 하는 작지 않은 돈을 10월 중에 최유양 씨한테 이걸 갖다가 보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시기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김만배 씨의 상태로 봐서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 돈이 어떻게 왜 흘러갔는지에 대한 규명이 이걸 갖다가 최유양 씨가 내가 이러이러하게 썼다라고 정확하게 밝히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이제 수사의 초점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드러난 은닉 재산, 그러니까 동결한 자산 별도로 은닉 재산 260억 되는데 네네. 그것과는 별개의 돈 80억, 수표 60억, 현금 20억. 네. 요 80억 원에 대해서 검찰이 뭔가 포착을 했다라는 거고 요 용도가 유동규 등등에게 필요할 때 선거 때나 이렇게 로비 자금으로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쓴 거 아니냐라는 검찰의 의심이라는 보도입니다. 그런데 따로 숨긴 이 80억을 수사 당국에 들키자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그들끼리 논의했다라는 정황이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4월 21일 80억 들키자 경찰 조사를 앞두고 화천대유 공동대표인 이모 씨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김만배가
화천대유 이사 박 씨한테 네가 80억 썼다고 자백해라라는 취지로 얘기했대. 이모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인이나 공무원에게 돈 흘러가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건 아니냐 했더니 김만배가 야, 그렇게 하면 수사 단서가 돼 라고 하더라 라고 정영학 회계사에게 얘기했다라는 대목입니다. 김만배 씨가 이 녹취록에 따르면 이 80억은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다. 법조를 잘하는 김만배 씨가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대목도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등장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80억의 성격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검찰이 수사 중이라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은 김만배 씨의 자해로 인해서 병원의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재판 절차가 지연이 되자 이런 입장을 낸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 경위 떠나 안타깝게 생각한다. 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 김만배의 260억가량 은닉 재산은 대부분 자금 추적으로 확인됐다. 다른 은닉 재산도 확인하겠다. 라고 했고 지금 80억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